안녕하세요. 취업마스터입니다. 제가 현대차 생산직 채용 자소서 작성법을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자소서 항목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1번 항목이 작성하는데 좀 더 어렵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좀 노력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번 항목 작성을 위한 분석 영상을 다시 하나 찍었는데요. 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앞에 현대차 생산직 채용 자소서 작성법 영상이 먼저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번 항목 작성을 위한 제가 기업과 공장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모빌리티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라는 얘기인데요. 자, 모빌리티라고 하다 보면 자동차를 넘어서 각종 탈 것도 뭐 UAM도 사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셨으면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생산직은 들어가서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현대차의 단기 계획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에 대한 고민은 서류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은 이제 면접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현대차가 추구하는 모빌리티 관련돼서 뭐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거대한 담론으로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냥 현재 현대차가 만들고 있는 차종에 국한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현대차 생산직 채용 자소 1번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1번 항목은 자신이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을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제가 이걸 작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회사에 대한 일단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현대차 지금 생산직 채용은 울산 공장, 아산 공장, 그리고 전주 공장에서 일할 생산직을 뽑는 거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특히 현대차는 공장별로 생산하는 차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먼저 이해한다. 즉 공장에서 어떤 차종들을 생산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로 일단 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각 공장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울산 공장이고요. 울산 공장은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의 신실이자 글로벌 현대자동차의 심장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공장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단일 규모의 공장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일단 그 그래서 총 16종의 차종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걸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근데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검색 같은 걸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노력을 하시길 바라고 있고요. 자, 어쨌든 넘어가 보면 1 공장에서 지금 생산하는 차종이 코나 EV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벨로스터도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공장에서 투싼 GV80, 산타페, 팰리세이드를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고 3 공장에서 아반떼 그다음에 아이오닉, 베뉴, 아이서티, 4 공장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팰리세이드, 포터 그다음에 5 공장에서 G70, G80, G90, 투싼, 넥소 등을 일단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울산 공장에는 엔진과 변속기, 즉 현대차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했던 알파 엔진, 그다음에 뭐 타우 엔진, 카파 엔진 등 이런 엔진과 그다음에 엔진에 맞물리는 변속기 관련된 것들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도로주행 시험장을 가지고 있네요. 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좀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내수 판매가 역대 월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즉 전기차 내수 판매가 역대 월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라는 건 전년도에 비해서 판매량이 월등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국내 완성차 5개사의 2월 판매 실적을 집계해 본 결과 전년 동월 대비 34.9%를 증가해서 16,510대가 팔렸는데요. 그중에 현대자동차가 8,824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별로는 국내 대표 상용 트럭인 현대차 포터 EV와 기아 봉고 EV가 많이 팔렸는데 포터 EV가 4,872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일단 많이 팔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이 팔린 거냐면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터는 아니지만 봉고가 월 5천 대 이상 팔린 게 처음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자, 이 기사는 제가 매일경제 3월 3일자 기사 2월 국산 전기차 내수 판매 역대 최고 현대차 그룹 독식이라는 기사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참고로 2월 포토2의 판매량을 보면 전체로 11,099대를 판매해서 2월에 판매된 차종들 중에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6,591대가 팔렸고요. 그래서 포토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걸 일단 알 수 있고, 울산 공장에서는 그러면 포토 생산을 계속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현대차는 신형도 그랜저와 코나 등의 신차 욕구가 눈에 띄는 가운데 역시 또 많이 팔았다라고 일단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체 친환경,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전기차 차가 기준 역시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썼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전년동월 대비 40.9% 증가했다고 하고, 또 이를 전기차 판매량과 합산하면 굉장히 많이 팔린 걸로 일단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울산 공장을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포토라는 차종이 일단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전기차 하이브리드로 생산하는 차종들이 있잖아요. 뭐 아이오닉도 있고 넥소 같은 것, 넥소는 수소 연료 전지차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외에 또 하이브리드로 만드는 차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일단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판매가 잘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면 될 듯 하고요. 자, 현대차 관계자는 또한 올해는 코나, 산타페 완전 변경 모델과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 등 경쟁력 있는 또 신차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코나나 산타페나 지금 아이오닉 5 다 어디서 생산하고 있죠?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 이제 신차로 출시될 거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많이 생산될 거라고 예측하실 수 있겠죠, 올해. 그러니까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 1번 항목을 쓸 때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건 에너지경제신문 3월 2일자 기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기사에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직접 좀 더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특히 이번에 전기차나 이런 뭐 하이브리드 차, 특히 전기차에 해당하는 거는 2월 2일 목요일 14시에 발표한 환경부 자료, 즉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 중립을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관련된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골자에서 전기 승용과 관련해서 5,700만 원 미만은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5,700에서 8,500만 원 미만은 50%가 되고, 8,500만 원 초과시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5,7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서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아이오닉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전기차를 좀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각종 이유로 인해서 일단 차등 지급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이번 2023 전기차 보조금에는 V2L이라는 기능이 들어간 차량에 또 2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더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대 기아차가 만든 전기차에는 이 V2L 기능이 들어간 차량이 많습니다. 이거 옵션에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종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올해 현대차의 전기차들은 전년도나 그 전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국내에서 팔릴 가능성이 많다. 즉 그렇다면 생산을 많이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작년 12월 12일에 그 현대차는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울산 공장 내 주행 시험장 부지에다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때 기사를 보면 건축 허가를 받는 대로 내년 하반기, 즉 지금 내년 하반기가 2023년 이제 하반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착공을 하고 2024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울산 공장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생산량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채용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출처는 경상일보니까요. 경상일보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울산 공장은 확실하게 포터 같은 차종은 전기차뿐 아니라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일단 팔리고 있고, 그리고 아 올해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전기차가 울산 공장에서 생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걸 좀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산 공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효율적 운영의 친환경 생산 기지라고 되어 있고요. 자, 뭐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한 완전 자립형 첨단 자동차 공장의 모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산 공장은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는 2개 차종만 생산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기사를 살펴보니 또 다른 지금 차종을 생산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산 공장은 해외 첨단 공장의 산실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국내 개발 로봇이나 무인 운반 차량 및 레이저 유도 차량 등 다양한 첨단 설비를 적용한 해외 공장의 모태가 되고 있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 공장이란 얘기겠죠. 자, 지금 이 아산 공장은 지금 보시면 뭐 소나타와 지금 그랜저 두 종을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각각의 뭐 도장 공장, 그다음에 의장 공장, 프레스 공장, 차체 조립 공장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거는 엔진 소재 공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독자 개발하여 호평을 받은 알루미늄 재질의 최첨단 4기통 세타 노후 엔진과 6기통 람다 엔진을 연간 60만 개씩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근데 제가 기사를 살펴보니 그랜저의 올해 판매량이 23년 1월에 1위로 했는데 9,131 대를 팔았고요. 그중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3,711대였고, 2월에는 9,817 대를 팔았고, 하이브리드는 4,396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랜저가 신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월간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아마 9,000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산 공장을 생각하고 쓰시는 분들은 그랜저의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소나타는 어떡하냐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이 차세대 전기차 아이오닉 6를 시작으로 다양한 신차들을 대거 생산한다고 되어 있고요. 최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 하반기는 2022년 하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산 공장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 등 신모델 4종을 그래서 일부 생산 라인을 전기차용으로 전환하는 설비 공사를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자, 아산 공장도 전기차용으로 전환하는 설비 공사를 마쳐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아산 공장은 2022년 하반기 전기차 아이오닉 6, 신형 그랜저 풀체인지 이미 생산하고 있죠. 그다음에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대형 전기차 SUV 아이오닉 7 생산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아이오닉 6는 양산에 이미 돌입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형 소나타와 대형 전기 SUV인 아이오닉 7은 신형 소나타는 올 4월, 2023년 4월이고요. 아이오닉 7은 올 상반기에 생산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번에 생산직으로 채용되시는 분들은 이 전기차 생산하는 즉 생산 라인과 소나타 생산 라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출처는 제가 22년 6월 28일자 기사 M2데이에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역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아산 공장을 지원하실 분들은 소나타의 올해 4월쯤에 출시 예정, 그래서 생산에 들어갈 거라는 것과 아이오닉 7이 올 상반기에 생산될 예정이라는 거, 그다음에 아이오닉 6도 이미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랜저 연간 지금 9,000대 이상씩 판매되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전주 공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장은 독자 모델의 대형 트럭, 버스의 개발부터 완성차 생산까지 가능한 독립 생산 시스템을 가진 공장이다라고 일단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현재 10개의 차종을 생산하는데 버스가 7개, 그다음에 트럭이 3대라고 합니다. 뭐 특수 차량은 사실 뭐 만든 다음에 개조하는 거니까 따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세계 최대 상용차 공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버스 개발 및 양산을 하고 있죠. CNG 하이브리드 버스, 수소연료 전지 버스, 전기 버스 등을 만들고 있어요. 자, 역시 그래서 버스 공장에서 카운티나 에어로타운, 그린시티, 에어로시티, 유니버스 같은 걸 생산하고 있고요. 트럭 1공장에서는 마이티나 메가트럭, 엑시언트 뭐 이런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름을 잘 못 들어본 트럭들이긴 해요, 트럭은.
그리고 뭐 트럭 3공장에서 덤프 트럭이나 특장차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 그 외에 뭐 각종 부품이나 관련된 소재 관련된 공장, 엔진 관련된 공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고센터와 주행 시험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역시 앞에서 봤던 환경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기 승합, 전기 화물에도 이렇게 차등에서 지원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특히 현대차의 2023년 2월 판매 실적가, 여기서 좀 보셨으면 하는 것들은 2022년 대비 많이들 일단 늘고 있는 추세로고요. 그다음에 국내 친환경장 판매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걸 일단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원래 우리나라 그 버스, 그 전기버스 관련된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차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버스, 자국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버스들의 보조금이 훨씬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은 어디죠? 바로 현대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주 공장에서 전기버스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는 이 전기버스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각 공장별로 일단 설명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무 상세, 즉 직접 생산 부분과 관련된 부분, 간접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을 일단 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여기서 자동차 제조 공정, 즉 직접 생산과 관련된 걸 좀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 차체 조립, 도장, 의장, 검수로 되어 있고요. 프레스는 보면 상하운동을 프레스 기계의 금형 장착 후 고압으로 철판을 변형시켜서 총 중량의 뭐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레임이나 바디 패널을 생산한다고 했고요. 차체 조립은 패널들을 조립 용접하여 차의 모양을 만드는 공정으로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며 최초로 차체 스타일 형성 및 튼튼한 조립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했고요. 도장은 부식으로부터 소재를 보호하고 색상으로 외관 향상, 뭐 등등등 한다고 되어 있고, 내구성 개선을 위한 공정이고요. 의장은 차체의 내장, 편의사양 등 실내 부품 장착 후 엔진, 트랜스미션, 차축 등 기계 부품 조립 및 전장 부품과 배선, 배관 작업으로 차량을 완성한다고 했고, 검수는 완성된 차량의 휠 얼라이먼트 조정과 브레이크 및 배기가스 테스트 등 기능 검사를 하고, 하자 발견 시 수정 작업을 해 출고 전 품질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 국가기술 자격증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금 자동차는 지금 보시는 관련 자격증, 기계제작 관련 자격증, 금형공작기계, 뭐 기계장비 설비 설치, 전기 안전관리 비파괴 검사 관련된 자격증들이 다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그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일단 정리해 갖고 왔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압이나 어떤 공압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압축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프레스 공정 쪽에서 생산을 하고 싶다라고 일단 방향을 잡았다. 그렇다면 제가 뭐 공유압 기능사 같은 게 있다라면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그런 것들은 일단 공압과 유압으로 일단 프레스가 움직이게 될 테니까, 그러면 그런 설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산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을 할 때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조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연결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다면, 특히 내가 이 자격증에서 조금 더 자격증에서 배운 이론적인 원리, 그다음에 실제 어떤 뭐 이 각 공정에 들어간 설비들에 대한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신다면 그런 작동 원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서 이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실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1번 항목을 쓰는데 이용하신다면 훨씬 1번 항목 잘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고요. 특히 뭐 전기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의장에 보면 뭐 전장 부품과 배선 배관 작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과 연결하기가 일단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조 공정에서 들어가는 설비나 어떤 장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제조 공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혹은 이 자격증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어떤 경력이나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것들을 링크를 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해 보신다면 훨씬 1번 항목을 쓰시는데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 자, 1 번을 작성하는 일단 프로세스를 보자면 일단 희망하는 공장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이거 선택했다고 해서 꼭 여기 배정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접근해야지만 이 항목을 쓰기 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공장을 선택하고 희망 공정을 선택하고 잘할 수 이유를 연결해 주시고 잘할 수 있는 이유의 키워드를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으로 선정해 주시고 경험을 통해 강점이 있음을 기술해 주시고 그때 관련된 세부적인 지식과 기술도 어필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기여 가능한 점까지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러프하게 한번 작성해 놨는데 이걸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아이오닉 6 그리고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7 등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 의장 공정의 의장 공정의 모빌리티 기술 인력은 전장 부품과 전기 배선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합니다.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블라블라한 부분을 공부하였고 블라블라에 대한 지식과 블라블라 등을 사용해 본 경험을 살려서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자, 특히 저는 블라블라한 경험을 통해 얻은 블라블라한 부분이 저의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이는 블라블라블라한 걸 통해 습득하였고, 즉 경험, 사례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생산 기술 인력으로 의장 공정에서 전장 부품과 전기 배선을 차질 없이 하여 품질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차량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자, 제가 전기공학의 전공자가 아니라서 약간 러프하게 이렇게 써 놨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흐름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전기가 아니라 기계 혹은 자동차 정비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든 됐든 간에 연결할 때는 이런 흐름을 기반으로 연결하신다면 1번 항목 쓰는데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러프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 봤고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공장을 선택하셔서 그 공장에서 주로 지금 많이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드는 곳 아니면 앞으로 판단돼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데에 대한 차종을 한번 언급해 주시고 그와 관련돼서 공정이 있을 텐데 그 공정에서 내가 잘 어필할 수 있는 자격증, 경험, 경력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공부해 왔거나 경험해 왔거나 쌓았던 경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지원 동기를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와 관련된 키워드를 하나 뽑아서 그게 내 강점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게 강점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그다음에 따라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나서 그걸 실제 입사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얘기해 주신 방법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나타나면 된다라는 걸 제가 예시를 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걸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1번 항목 써 주신다면 여러분들 1번 항목 쓰실 때 보다 쉽고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자동차 생산직 채용 자소서 1번 항목을 작성할 수 있는 분석과 관련된 영상을 제공해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꼭 이 영상을 통해서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지시길 바라고 이 영상이 역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